자, 터널의 이제 평면 선형 계획입니다. 우리가 선형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런 평면에서 요렇게 가는 걸 평면 선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요렇게 아래 위로 가는 거를 이제 종단 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터널 보시면 어때요? 대부분 직선으로 돼 있죠. 이게 곡선을 심하게 꺾으면 터널 시공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꺾을 거면 터널을 처음부터 이쪽으로 갔으면 되는데, 이렇게 꺾을 이유는 사실은 거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가급적 직선으로 계획합니다. 곡선으로 하는 경우에도 곡선 반경을 상당히 크게 완만하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단층이나 용수가 있는 경우는 최대한 일단은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합니다. 문제가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갱구 터널에 시작되는 부분은 지질 지형이 양원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이 특별히 취약한 터널 단면 중에서도 지금 취약한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피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야 될 구간,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거죠. 안 좋은 거예요.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일단 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 이런 거고요. 또 고려해야 될 집안 조건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단 선형입니다.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터널의 종단 선형이 굉장히 급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야기를, 일단은 여러분들 터널 구간에 가면 터널 단면을 우리가 아주 크게 형성을 해서 도로 터널 같은 경우는 각기를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잡아내는 게 큰 단면을 형성하면 경제적으로 좀 떨어지고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터널 안 구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로 변경도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취약한 구간이 되는 상황에 있는데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종단 선형까지 굉장히 급하게 버리면 더 우리가 악조건을 지금 가질 수 있죠. 자, 그에 반해서 완전히 평평한 종단 선형을 우리가 가질 때, 경사도를 0을 딱 가질 때도 보면,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배수가 물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자연적인 지금 우리가 경사도를 가지고 물을 배수할 수 있는데, 평지라면 이런 부분이 또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터널 안에 서서 환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경사가 있으면 유리한 측면도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터널에 지금 종단 경사를 가지고 쓰는데, 경사도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도의 경사도를 유지한다 하는 표로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터널의 단면 계획입니다. 결국은 이런 단면, 아까 봤던 도로 터널이고요. 철도 터널의 이제 단면을 어떻게 형성을 시켜줄 거냐.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런 단면 형태하고요. 조금 단면 형태가 다르죠. 지금 철도에서의 단면 형태, 옆으로보다는 굉장히 높게, 여러분들 기차가 굉장히 높게, 옆으로는 어때요? 갓길 이런 게 아니라 유지관리 필요한 약간의 정도, 그 단면 모양이 상당히 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어떤 거를 넣을 거냐를 다 고려해서 터널 단면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배수 터널이냐 비배수 터널이냐에 따라서도 단면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요 시설의 한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도로라면 도로의 폭원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죠. 그죠? 지금 이쪽에 도로의 최소 폭원이 3m, 고속도로 같은 일반적으로 3.6m, 정도 3.5m, 3.5m 쓰는데, 이 도로의 폭을 확보를 해야겠죠. 그죠? 건축 한계는 요 위쪽으로 있는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차가 지나갈 때 이쪽으로 단면을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차가 이렇게 형성이 됐으면 이쪽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의 높이 한계, 여기에 옆에 걸린다면 이것까지 한계점. 우리가 영어로 하면 수직 방향으로 비워놔야 되는 공간 규모, 그래서 vertical clearance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축 한계만큼 확보해야 되고요. 횡단 경사 확보해야 되고, 차량의 높이 한계 등 이런 것들 확보해야 되고, 시설 공간도 확보해야 되죠. 환기, 방제, 여기 보면 제트팬 이런 환기 시설들을 있고요. 방제, 조명, 내장, 검사원, 통로 이런 것들도 포함돼야 됩니다. 또 장벽 터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가다가 지금 대피로도 확보해야 되고요. 일정 구간마다
지금 해체할 수 있는 구간도 이제 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안정성, 시공성, 주행성을 고려한 단면 계획. 그다음에 직곡선부의 통합 단면으로 지금 만약에 이 변단면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터널 하나의 연장 안에서 단면이 막 변하게 되면 시공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면으로 쭉 가는 게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터널의 이런 단면 형태를 이제 결정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터널의 단면이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데, 터널의 단면 모양을 이제 살펴보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동그랗게 생긴 단면, 원형 단면. 자, 이렇게 생긴 건 맞아요. 난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변에 있는 집안에 미는 투합과 때에 따라서 물에 의한 수압이 이 터널을 찌그러뜨리려고 누르고 있습니다. 가장 이 누르는데 안정적인 형태의 단면은 어떤 거냐 하면 원형입니다. 여러분들 달걀 이런 것들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 날달걀 이런 거를 손으로 잡아서 깨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런 달걀을 깨는데 만약에 이런 빼쭉한 걸로 콕 치면 이렇게 깨지잖아요. 국부적으로 하중이 가해지면.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응력이 확 집중되면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서부터 파괴가 돼서 불안정한 요소로 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힘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견디기 좋은 거는 원형의 단면을 형성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럼 보시면, 자, 가장 이상적인 원형. 이거는 조금 원형에 가까운 거, 원형에서 조금 더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외력의 저항이 가장 좋은 단면, 가운데 구조적으로는 좀 취약한 단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면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 틀립니다. 지금 차가 이렇게 간다고 치면 여기에 자동차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원형 단면은 어떻게 돼요? 이 밑에 부분에 차갈 수 없으니까 여기를 뭐 다른 공간을 쓰고 여기에 차를 이렇게 자동차를 형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옆에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결국은 요 차만 가게 이렇게 만들면 이런 단면만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단면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면을 하중을 굉장히 지금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지만 좀 불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굴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비경제적인 형태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아까 배수 터널이냐 비배수 터널이냐 하고 얘기를 한다면 배수 터널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수압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이 작아요. 그러면 단면이 이렇게까지 원형까지 단면적인 입장에서 이상적인 요건까지 유지할 필요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배수형 터널이라고 한다면 단면을 효과적으로 형성하는 이런 마제형 터널을 쓸 수 있겠는데 만약에 비배수형 터널이라고 한다면 작용하는 외부의 외력이 크겠죠. 그러면 이런 마제형 터널은 이 단면 형상에서 오는 취약점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원형의 지금 단면을 가지고 쓰게 되면 비배수 터널에서 오는 수압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저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자, 요 마제형 터널 단면은 다른 단면 형상보다 외력에 대해서 구조적으로는 취약을 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취약합니다. 원형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형 터널에 많이 적용합니다. 자, 시공성이 양호하고 경제적입니다. 왜? 필요한 공간만 지금 굴착 닥터널 단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원형 단면을 보시죠. 구조적으로는 가장 안전합니다. 하중이 큰 경우에 배수형, 그러니까 비배수형 터널 등에도 지금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면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인버트 시공이 까다롭고요, 이쪽에. 불필요한 공간 형성으로 지금 경제적으로는 조금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난형은 어떻게 보면 절충형입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원형과 지금 마제형의 중간 정도의 형태고요. 그래서 비배수 터널에도 적용 가능하고요. 형상 조정하면 그런데 배수형 터널을 쓸 수 있고요. 굴착량도 요거 그 사이 정도의, 그러니까
요 사이 정도로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난형 터널 형태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자, 터널 계획의 주요 시설물들, 요거는 자료를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도 환기시설도 있고요. 배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여러 시설들, 피난 연락객, 이런 것들도 뭐 여러분들 터널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보시면 우리 학교 밑에 있는 수정선 터널도 여러분 쭉 지나가다니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이제 무슨 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쫙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터널 계획을 하는데 중요한 또 하나 부분은 갱구하고 이제 갱문을 이제 형성을 하는 건데, 뭐 요거는 유물 사진 정도만 소개를 하고요. 뭐 여러 형태 있죠. 뭐 벨마우스 형태도 있고 돌출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돌출형 형태로 지금 시인성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갈 때, 어두운 데서 밝은 데 나올 때, 이런 데에서 좀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적응하기 힘든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처리할 거냐 하는 다양한 이런 방법들이 있다 하는 정도, 이 정도입니다. 각각의 특성까지는 지금 내용을 일단 생략을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큰 주제인데요. 터널 시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로 우리가 나툼 터널과 그 다음 TBM 터널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텐데, 터널 시공을 할 때 핵심적인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생기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큰 이런 집안 안에 구멍을 뚫습니다. 자, 이렇게 터널 굴진해 나가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가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전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흙을 어쨌든 파내는 작업을 우리가 굴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땅을 파는 작업입니다. 자, 여기에 땅을 파게 되면 기존에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단면을 그대로 꽉 채워 있었죠. 얘가 아까 이쪽 부분에 그냥 뭐 토사든 알미든 딱 채워서 안정적인 상태로 있다가요. 뜬금없이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를 딱 뚫은 거예요. 구멍이 뚫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평행한 지금 안정 조건이 있다가 불균형 상태로 갑니다. 뭔가 새로운 조건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힘들이 다 조합해서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가 하나에 뭐 지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하적인 모양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안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균형 상태로 가면서 옆에 있는 집안들이 이제 이완이 되면서요. 느슨해지면서 이완이 되면서 이 불균형 상태를 재평형 상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극단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굴착을 해냈어요. 자, 가장 극단적인 지금 이 재평형 상태가 된다면 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고요. 얘를 결국은 다시 없어지고 이렇게 뭐 무너져서 얘를 형성되면 다시 안정적인 되겠죠. 자, 이런 것조차도 하나의 뭐냐면 재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돌아갔다고 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게 지금 터널 공사를 하면서 시공하면서 사고가 나는 이 상황인 거고요. 터널이 붕괴됐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그렇지는 않지만 이 단면 중에 일부분이 들어오겠죠. 일부분이라도 들어오면서 단면을 이제 변형을 유발을 하면서 어떤 안정적인 상태로 이제 오게 될 겁니다. 그 과정. 그래서 얘가 지금 이 평형 상태가 불균형 상태가 돼 있던 것을 집안이 느슨해지면서 다시 재평형 상태로 유지해가는 과정. 이거를 우리가 이완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완되는 과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딱 하자마자 바로 딱 이완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이완이 점차적으로 일어나다가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뭐 토질력하게 안밀 배운 것처럼 수십 년, 수백 년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어느 일정한 기간 안에 이완이 일어나서 얘가 안정적인 상태로 가고 시간이 지나면 붕괴까지 이제 쭉 가고 붕괴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당히 큰
이 변형을 유발하면서 안정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완이 돼요. 무너지려고 해요. 점점 무너지려고 이완을 이제 시간적으로 이완이 되려고 합니다. 자, 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고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지보랍니다. 집안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견디게 하는 어떤 것들, 서포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정한 강성이 가진 재료로 집안의 거동, 움직임을 제어해서 추가적인 이완을 잡아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굴착에 통해서 이완이 착 돼 나가는데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완을 제어해서 딱 잡게 되면, 잡을 수만 있다면, 추가적인 이완이 우리가 억제된다면, 아주 작은 정도의 이완만 있고, 추가적인 이완이 없다면, 이 터널 주변에 있는, 터널 단면이 있고요. 터널 이 주변에 있는 이 부분의 이완을 아주 많이 억제하고 있다면 이 주변 집안의 강도 특성들은 상당히 유지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완이 다 돼버리면 이거는 다 굴러 떨어져서 이 강도 특성을 상당히 잃을 텐데 이완이 진행되기 전에, 이완이 많이 진행되기 전에 아주 초기 단계에 얘를 가장 빨리 이완을 억제할 수 있다면 이 안반 자체의 강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 나툼 공법의 아주 기본적인 지금 접근 방법에 해당이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요. 나중에 좀 굴착 방법에 따라서 지금 나툼 공법, TBM 공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굴착을 하는 이제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가 도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굴착을 어떤 방법이라 해도 어떤 지금 순서로 어떤 단면으로 행할 거냐 하는 거랑 관련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터널을 뚫을 때요. 제가 집안이 있는데 구멍을 이만큼 뚫는 거하고요. 집안에다 이만큼 큰 단면에 구멍을 뚫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불안정하냐 하면 당연히 큰 단면을 뚫어내는 게 훨씬 더 파괴될, 붕괴될 우려도 크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금 어떻게 돼? 굴착 단면이 커지면서 이 형상의 변화 조건을 더 많은 부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재평형 상태로 안정되고자 하는 것들이 단면이 커질수록 이제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만큼 단면을 뚫고 싶은데 나중에는 이만큼 뚫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조금만 뚫어보는 거예요. 조금만 단면만. 그래서 이쪽 단면을 내가 이만큼을 뚫고 싶은데 처음에는 어떤 특정 부분만 내가 뭐 이쪽이든 어디든 간에 조금만 뚫어서 이렇게 나가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가보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도갱, 헤딩 또는 파일럿 터널 미리 이제 뚫고 간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찰병입니다. 정찰병. 그래서 미리 뚫고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선의 중심선에 맞춰서 터널 단면 중 제일 먼저 굴착해서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도갱이라고 부르고요. 이 도갱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정찰병입니다. 이 앞에 이 흙이 어떻게 생겼느냐, 집안 조건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요. 자, 기타 등등 이런 임무도 띕니다. 용수, 버럭의 운반로, 작업 공간의 확대 이런 부수적인 임무도 띕니다. 자, 그러면 이 지지를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굴착을 해 나가는데 이 부분 이제 터널 막장이겠죠. 이쪽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앞에 있는 이 집안 조건을, 암의 조건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뚫는데 만약에 이 암이 상당히 파쇄가 심하고 극단적으로 캐비티가 동공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굴착을 해 나가게 되면 자, 굴착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부분들이 약하니까 확 무너서 터널 막장의 붕괴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앞에, 벽면 앞에 있는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 막장 선단부의 지금 집안 특성을 파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를 파악을 하고 싶어요. 탄성바 시험도 하고요. 자, 그런데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미리 조그만
그걸 뚫어보는 거예요. 그 역할이 지금 뭐냐면 도개 파일럿 터널 헤딩이고요. 자, 이거를 어디 부분에 뚫을 거냐, 위에 부분에 뚫을 거냐, 여기에 가운데 뚫을 거냐, 아니면 측벽 쪽에, 아니면 뭐 평행하게 뚫을 거냐에 따라서 도경의 이름들이 이제 구별된다. 이런 거고요. 각각에 따라서 뭐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고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도경을 뚫는데, 만약에요, 도경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적으로 굴착을 해 나가는데, 워낙에 이 앞에 있는, 그리고 지금 있는 암의 성질이 워낙에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발대가, 아까 뭐랬죠? 선발대가 아니고 정찰병? 정찰병이 나가서 괜찮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전진하면 조금 더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워낙에 지금 안전성이 확보돼서 정찰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전 부대원 동시에 전진! 이러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정찰병도 안 두고, 그렇게 가는 게 지금 뭐냐면 전단면 굴착입니다. 자, 그래서 터널의 전단면을 동시에 굴착하는 것을 우리가 전단면 굴착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전제가 되느냐면, 지질이 대단히 양호하고, 토합도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요. 이게 뚫어도 뭐 문제 생길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작업 공간이 넓고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고속 굴진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정찰병 없이 가다가요, 전단면으로 가다가 시공직 지진이 불량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기가 굉장히 고생하고 애를 먹고요. 그 다음에 단면을 지나치게 크게 한꺼번에 가는 경우는 강제 동바리를 우리가 써야 되고, 뭐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쓰게 되면 상당히 이 소단면에 비해서 많은, 그러니까 이 보강하는 힘을 버텨야 되는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공사비가 오히려 증대될 수 있는 이런 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단면 굴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가기엔 좀 그래서 어느 특정한 한 부분만 먼저 가는 것을 우리가 부분단면 굴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부분단면 중에 여기는 상부반단면 뭐 이렇게인데, 얘는 특정한 거지만 뭐 이런 거예요. 부분단면 중에 상부반단면은 먼저 가는 것을 우리가 상부반단면 굴착이라고 하는데, 많이 쓰이는 공법이고요. 그래서 한 곳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지금 확공을 해내서 전체 단면을 형성하는 거고요. 자, 부분적으로 지질이 나쁜 경우에도 대책 수립이 상당히 용이한 이런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분 단면은 어떻게 갈 거냐, 어디 먼저 가고 어디를 확공을 해낼 거냐 하는 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버섯형 단면 굴착, 이 버섯형으로 먼저 굴착을 해내고 이쪽 측벽 부분을 굴착해서 전체 단면을 형성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 상부 반단면 굴착한 다음에 하부 반단면을 지금 이렇게 확공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저설에 이 아랫부분에 도경을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저설 도경 선진 반단면, 저설 도경 부분을 보내고요. 이 확공을 한 다음에 위 부분을 하고 측벽 부분을 해서 부분 단면을 많이 잘라놨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나머지 이제 링 형태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요 부분들은 다 이제 부분 단면 굴착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전단면으로 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법도 존재한다.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터널 시공의 굴착 순서에 따라서도 터널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 지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터널 시공 부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나툼 터널하고 지금 TBM 터널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터널을 굴착을 해내면요, 얘가 어떤 지금 평형 조건을 깨뜨렸기 때문에 재평형을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재평형 과정 중에서 이완이 굉장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완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이 이완을 계속적으로 허용하면 뭐 무너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얘가 어쨌든 안정된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집안이 이완이 충분히 일단 된 거를 전제로 해서 여기에
지보제를 지금 설치하는 것이 지금 재래식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 이런 단면 형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집안이 다 이완이 됐어요.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럼 많이 이제 밀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집안 암 자체가 이완이 돼서 이 미는 힘들을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보제들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간격